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제 4번 질문을 보게 되면 그 딸기를 보는 순간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와가 형성이 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딸기라고 한국어로 표현되는 이 인식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지요? 그쵸. 이게 이제 다시 질문 한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이미 그 단어 속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바와를 만들고 예, 그렇죠.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딸기라는 우리가 이 딸기라고 식별하게 될 때 식별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과거에 이제 저장된 딸기라는 기억이 있는 거죠. 그걸 딸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상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언어로도 저장되어 있을 수 있고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이제 기억이 이걸 딸기라고 식별할 수 있게 만드는데 이 기억 속에 대상별로 이 기억 속에 이미 함께 이렇게 이 탐욕이나 성냄이 같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만약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술을 보는 순간 이 술이라는 걸 인식하는 그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기억이 이미 이 술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을 보는 순간, 식별하는 순간 그것도 함께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별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중립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식별하게 될 때 그것도 함께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맞죠. 그래서 바와가 형성되는 것도 맞습니다. 예, 바와가 형성되는 것도 맞다. 그래서 딸기를 먹게 되면 이제 그 자티도 일어나는 거죠. 태어남도. 그죠? 이제 바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과정들을 관찰해도 이제 노력해 봐도 될까요? 즉 바와를 지금 보려고 하는 시도죠. 바와를 보려는 시도. 네, 시도를 이제 의도적으로 해도 되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거죠. 바와를 보려는 시도를 의도적으로 한번 해도 되는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사실 이걸 하면 좋은지 하지 않으면 좋은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그냥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마디가 갖추어지고 수행이 좀 더 깊어지면 이 바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마 타니사로 스님께 이제 아마 질문을 해보면 괜찮다고 그럴 거예요. 지금 그 보려고 하는 시도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오케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아찬나이브께 이제 물어보게 되면 아찬나이브께서는 이제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예, 그냥 단지 only 자세 관찰을 해라. 우선 자세 관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타니사로 스님은 된다고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바와를 보려고 하는 이 시도는 이게 이제 이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유나 이해가 자꾸 깊어지면 이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일상에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우연입니다. 마음이 자기가 딱 우연히 딱 봐버리는 거예요. 바와를. 그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무런 어떤 의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순간적이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바와를 보려고 하면 조금 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그 절에 이제 사찰에 가보면 그 시부도라는 게 있죠. 또는 뭐 시무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뭐 도교에서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를 보면 이제 그 소가 이렇게 있고 이제 소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목동이 있는데 가까이 가면 계속 소도 도망가죠. 가까이 간 만큼. 그죠? 이게 이제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마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잡기는 거의 어렵다. 그래서 이제 마음 관찰을 얘기를 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잡으려면, 즉, 이제 마음을 잡아야지 바와를 보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잡으려면 이제 우선 그 대상과 그 다음에 대상을 아는 것과의 이제 그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분리가 일어나야지 이 대상을 아는 것이라는 게 따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을 때는 이 구분을 못 합니다. 다 이제 나의 것, 내 것, 이런 관념 속에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물어보신 거, 바와 자체를 지금 이제 좀 특화시켜서 관찰해도 되는가,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꾸 사유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와를 보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런 게 쌓이면 자연스럽게 바와를 보는 그런 기회들이 좀 더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생각이 이제 가령 우선 하나의 짓다라고 가정하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새로운 탄생이고, 새로 잉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윈냐나 인식을 하는 거는 이제 사실 무더기가 있어야 되죠. 하나의 짓다를 우리가 인식하기는 어려운데 한 무더기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짓다는 맞아요. 짓다는 우리가 매 순간 그 짓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상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매 순간 계속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이 매 순간 하나의 짓다와 하나의 대상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걸 이렇게 한 덩어리로 연결을 해버립니다. 연결을 해서 뭐 1년 전의 나 또는 지금의 나, 그다음 미래의 나는 다 동일한 나다. 동일한 나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어떤 A라는 사람도 과거의 A, 지금의 A, 미래의 A는 다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바로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신 거는 맞아요. 그 짓다가 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면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전 짓다는 그 다음 짓다 요 직전에 짓다가 사라지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짓다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요 짓다의 일어남과 사라짐은 서로 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전에 사라진 짓다의 내용이 새로 일어나는 짓다의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매 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파라마타는 단지 대상과 대상을 아는 것, 이것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이걸 봐야 된다고 그러죠. 봐야 된다. 왜 이렇게 현재 순간의 실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냐면, 실체는 바로 나마와 루빠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이 나의 몸, 나의 마음에 대한 어떤 그 나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나라는 그 인식이 이제 처음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하게 돼서 이게 개념이 이제 굳건하게 자리 잡히고, 그 다음에 나라는 이 부분이 딱 중심점, 이게 중심점이 돼서 그 다음에 나의 것, 나의 뭐 재산, 나의 물건,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이게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나의 가족이 또 생기죠. 그죠? 나의 가족은 남들보다 훨씬 중요하죠. 어떨 때는 자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진행이 되면 나의 이제 친구들, 뭐 나의 친척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직장, 그 다음에 나의 국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A 국가하고 B 국가가 이제 축구 시합을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를 응원하죠. 그런 것들도 다 여기서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는 이 중심축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잘못된 견해를 이렇게 타파를 하게 되면, 그동안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쌓였던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이걸 하나씩 밖에서 이렇게 파괴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이 중심을 깨는 겁니다. 이 중심축을. 즉 이제 이 몸과 마음을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본 이게 견해예요.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견해다란, 제가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데, 왜 이제 우리가 유신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카야 디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견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디티라는 게 견해.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현재 순간에 이제 실체는 나마루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강조하고 이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재 순간에 나는 내가 무엇을 본다. 이건 나의 몸이다. 이건 나의 마음이다. 라는,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이 나마루빠 현상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관념이 깨져요. 이게 실제로 유심견이 깨어집니다. 이게 깨어지게 되면 아까 여기서 봤던 이 동심원들의 중심축이 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깨어지는 거예요. 나의 재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의라는 게 먼저 이렇게 한정을 시켜주는 거죠. 나의 자존심 이렇게. 근데 이게 나의 이게 깨지면 다른 사람의 자존심 크게 신경 안 쓰죠. 다른 사람의 재산 신경 안 쓰죠. 그죠? 그렇듯이 이 중심을 깨는 겁니다. 대단한 이제 발견이다. 뭐 아주 훌륭한 거죠. 사실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부타께서 이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에게. 유신견을 깨기 위해서 이 현재 순간의 나마루빠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루빠, 우리 몸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 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집착, 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 그 다음에 이 기대 때문에 오는 실망, 그죠? 이 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나의 몸이라는 걸 중심으로 생기는 이 바운더리가 너무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어떤 그 나의 몸이라는 이 견해만 깨어지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깨어집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몸이 거치니까 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유신견이 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에 대한 이런 어떤 잘못된 견해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 이게 바른 견해가 정립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팔정도의 법륜이 팔정도의 바퀴가 굴러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팔정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도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견으로 유신견, 즉 이제 정견이 이렇게 큰 범위인데 사실은 바른 견해라는 게 유신견이 이제 거기에 중심적인 내용이죠. 정견에는 다른 의미도 많이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신견이 이렇게 타파가 되었을 때 유신견에 걸려있던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사실 우리가 몸과 마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어떤 모든 괴로움의 원인 또는 괴로움 그 자체, 그 다음에 해결 방법, 여기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에. 그래서 부타께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신 거죠. 왜? 우리가 만드니까 괴로움을.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 이게 이제 핵심이다. 그래서 99.9%. 뭐 그 이상이죠. 사실 99.999%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괴로움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생겼을 때 이게 깨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도과, 수다원 도과를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아주 미세한 그 7개의 흑알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래의 고통은 7개 흑알갱이 밖에 없다. 그죠? 수다원과를 성취하신 분들은 10개의 족쇄 중에서 3개는 깨어지니까 10개의 족쇄를 부타께서는 뭐라고 보시냐면 10개 흑알갱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알갱이는, 흑알갱이는 얼마나 되죠? 지구 전체의 흑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 괴로움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붓갈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은 뭐 지구의 흑 전체 또는 뭐
뭐 아주 막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의 흙, 모든 흙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수다원 도과를 성취하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그 아누가미, 즉 소타파나 아누가미 상태만 되어도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괴로움이 지구의 흙 전체라면, 이런 소타파나 아누가미가 가지고 있는 흙은 알갱이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수다원가를 성취하면 3개는 없어지니까 7개밖에 없죠.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흙 알갱이 7개. 없는 거죠, 사실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유신견을 타파하기 위해서 계속 현재 순간에 이제 몸과 마음의 실체를 봐야 된다. 몸과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짓다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다 이제 그걸 위한 것이죠. 하나의 짓다가 일어나고 그 하나의 짓다 속에 하나의 바화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죠? 실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짓다를 인식하기는 어렵고, 그 오늘 무더기를 인식하는 거죠. 그 무더기가 하나의 이제 바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라는 개념, 이제 접촉, 상카라, 윈냐나 이렇게 볼 때, 결국 이제 머리를 본다라는 것은 접촉부터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차 접촉은 깜마 윗바가니까 상관없는 거고, 2차 접촉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2차에 이제 접촉이 일어나는 거고, 네, 그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에 머리를 봐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접촉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접촉을. 근데 이제 접촉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접촉을 보기는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기는. 그리고 이 부분을 보기도 어렵고, 아무래도 이 부분을 피하기도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피하기도 어렵다. 자동화 과정, 자동 진행 과정. 접촉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딴하가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괴로움의 원인인 이 쌍카라 계통이죠. 이제 이게 일어나죠, 이게. 이때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거 괴로움의 원인 쪽을. 만약에 이것보다 더 이렇게 더 이제 민감해서 만약 접촉 단계에서 끊는다면 이건 뭐 최고겠죠. 느낌 단계에서 끊을 수 있다면 이것도 더 좋겠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경전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연기를 설명할 때 연기 쪽에서 보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성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느낌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자동화된 딴하 있죠, 그죠? 딴하.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바와 딴하가, 싫은 느낌에 대해서는 윗바와 딴하가, 이렇게 또 감각적 즐거움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 보니까 해결 방법이 이렇게 생기겠죠. 5단계를 적용한다,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5단계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단순해 보이는데, 실제 5단계를 이제 마지막까지 적용한다라고 타니사도 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단계는 이 마지막, 우리가 뗏목을 버릴 때도 적용하는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수행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5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성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접촉을 보면 좋은데, 이제 접촉까지는 못 보더라도 여기를 보면 충분하다. 그죠? 여기를 보면. 실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탐욕이 일어났다거나, 분노가 일어났다거나, 또는 후회가 일어났다거나, 슬픔이나 비탄이 일어났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이 과정을 이미, 즉, 이런 과정을 이렇게 쭉 거치고 나온 이후의 문제예요. 이후에. 요 바닥을 보는 게 이제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때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이제 사마디가 이렇게 갖추어져야지 이 부분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쭉 형성이 돼서 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요 끝부분을 이제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 밑부분은 못 보고요.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걸 보고, 이걸 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어떤 해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롱푸판이라는 스님, 아잔문 스님의 이제 제자분, 롱푸판 아짜로,
이렇게 하는 분인데요. 아잔판이라고 그래도 되고, 아잔판 아자로. 이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분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노력이라는 걸 할 때, 너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 즉 괴로움의 원인을 너희들이 보질 않고는, 너희들이 괴로움의 원인을 보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봐야 된다. 즉 해야 할 어떤 대상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대상을 봐야 된다. 이 대상을 봐야지 거기다 어떤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관찰을, 이 담마윳에서는 핵심이 마음 관찰입니다. 수행의 핵심이. 그러니까 태국에 이제 불교가 이렇게 있을 때, 태국 불교를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담마윳 종단은 몰라요. 거의 마니까이를 제일 많이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마까이라는 종단이 있고, 담마윳 종단이 있고요. 담마윳 종단이 가장 이제 스님 숫자가 적습니다. 담마까이가 제일 많고요. 이게 1등. 마니까이가 2등. 담마윳이 3등. 지금은 더더욱도 담마윳에 이렇게 출가하는 분이 적습니다. 담마윳이 이제 계율이 좀 엄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루 한 끼 식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나마 새벽에 죽도 좀 먹고, 그 다음에 11시쯤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담마윳은 숲이나 이제 산에 있어요, 절이. 근데 이 마니까이나 담마까이는 이제 마을에 있거나 도심에 있습니다, 주로. 완전히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이 태국 스님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태국 스님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전에 이제 보니까 아잔브람 스님이 이제 많이 알려져 계시고, 그 다음에 아잔브람 스님의 사형이에요, 사형. 아잔가나 스님이 또 많이 알려져 계시고요.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잔브람 스님이나 아잔가나 스님은 다 이제 아잔차 스님의, 아잔가나 스님은 아마 이제 조카이시고요. 아잔브람도 이제 아잔차 스님의 제자분 쪽인데, 아잔브람 스님하고 아잔가나 스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명상대전인가 그거 할 때 초청이 돼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분이 태국 불교를 대표하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담마윳 스님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제가 볼 때는. 태국에서 이제 만약에 100분 정도 태국의 유명한 수행성, 기존의 수행성 100분을 이렇게 뽑으면 90분이 담마윳 스님들입니다. 90분 정도가. 100분 중에서. 근데 실제 이제 이 아잔브람 스님이나 아잔가나는 마니까이 이제 종단 쪽에 아잔차 스님이 아잔문 스님 제자예요. 그래서 아잔차 스님이 이제 담마윳으로 개종을 하려고 하니까 아잔문 스님이 이제 개종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아잔차 스님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잔차 스님이 담마윳으로 개종을 했으면, 이렇게 아잔차 스님의 태국 불교가, 이쪽 계통이 이제 태국의 어떤 전통, 숲속 전통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급이 안 됐을 거예요. 담마윳 종단은 포교를 안 합니다. 포교를. 포교에 신경을 전혀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는 대답을 해주는데, 이렇게 미리 이제 포교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기 수행을 끝마치는 걸 가장 이제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브람 스님이나 아잔가나 스님, 특히 아잔브람 스님은 이제 책도 많이 짓고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고, 책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아잔브람 스님의 수행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요. 우리 담마윳하고. 아잔차 스님은 우리 담마윳 쪽이에요. 담마윳 쪽인데, 아잔브람 스님은 사실 아잔차 스님 밑에서 오래 계시진 않았어요. 태국에 아마 전체에 있었던 기간이 6년에서 7년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잔차 스님의 진짜 제자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아잔 수메도라는 분이 계세요. 아잔 수메도 스님. 아잔 수메도 스님이
이분 정도 되면 아잔차 스님의 이제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아잔 브람 스님은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수행법도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고, 선정에 대해서 보는 관점도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행에 대해서도 아잔차 스님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 아잔차 스님의 그 가르침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정도 마음 관찰 위주입니다. 아잔차 스님은 마음 관찰이 핵심이에요, 수행이. 그래서 마음 관찰에 대해서 아주 짧은 내용이 있지만 이 마음 관찰이 핵심이에요. 아잔 브람 스님 쪽은 이 몰입 선정을 좀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태국 불교에서는 이 몰입 선정을 강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이제 좀 그게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혹은 저번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자세 혹은 호흡의 사띠를 하고 중도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나머지 일으켜진 생각을 보는 게 옳을지, 이렇게. 그래서 이 이제 요 뒤에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그 접촉,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의 머리를 잡는다라는 게 사실은 그 원인을 알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즉, 괴로움의 원인을 잡아야만 이 생각의 머리를 잡을 수 있죠. 그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잡히는 정도만 이렇게 잡고 접촉을 잡는다거나 이거는 아직은 좀 어려우니까 지금은 그냥 이제 일반적인 자기의 수행 대상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다가 자연스럽게 잡히는 정도, 요렇게 지금 딸기를 본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딸기를 이제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이해하고 알게 됐죠.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이제 인상이 이렇게 딱 심어진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이 봄이 생긴 겁니다. 올바르게 본 그것들이. 그래서 이 본 것 때문에 이제 알미 생겼죠.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글 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제가 보는 제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그런데 이제 마음을 관찰할 때 의도적으로 이제 어떤 바와를 관찰한다든가, 그다음 접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잡는 거는 이건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지금 이번에 딸기를 봤을 때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 위주로 이렇게 경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험들이 분명히 이런 것들을 자꾸 이해하고 이렇게 논의하고 사유했을 때 이 경험들이 점점 이렇게 자주 일어날 겁니다. 자주. 예. 그래서 이 자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로 채워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어떤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그 쌍카라를 일으킬 때, 쌍카라가 이제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말로 하든 뭐 생각으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이런 것들 전에 이제 쌍카라가 먼저 일어나죠. 관련 쌍카라가. 쌍카라는 다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쌍카라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이 쌍카라가 일어난 다음에 이런 이제 행동이나 이제 말을 하기 전에 이 공백을 조금 가지는 게 좋아요. 즉 이때 필요성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딸기라면, 지금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딸기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이 먹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왜 먹어야 하는가라는 문제, 이유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게 상할 수도 있으니까, 또 맛있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 이제 수행 쪽에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그 아찬 나이버 쪽에서는 이 먹는 이유가 지금 몸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먹는 이유가 이제 상할 것 같다거나 또는 맛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찬 나이버 쪽에서는 이게 이제 옳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 이럴 때는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고픔이 있다, 즉 몸에 어떤 두카 외다나, 고통이 있을 때 이 해소를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고통이 있을 때
그 해소를 위해서 쉬어라. 휴식을 해라. 그리고 이 해소를 위해서 뭐 잠을 자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대상을 보고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할 때,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 행동을 하겠죠. 이 반응과 행동 사이에 요 시점에 분명히 인터벌이 있습니다. 어떤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떠오르고 우리가 행동을 옮기니까요. 네, 이 의도 부분이 다 쌍카라죠. 실제 행동은 쌍카라가 아닙니다. 의도 부분인데 그 의도와 행동 사이에 그 시간 간격이 약간이라도 있어요. 이때 이제 필요성을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필요성은 그냥 자기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죠? 그래서 아깝지만 상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그 부분을 의도를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사실 아찬 라이브 수행을 엄격하게 만약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돼서 아찬 라이브 수행을 엄격하게 할 때는 이럴 때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먹을 수는 있겠죠. 먹을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하셔야 돼요. 지금은 최소한. 그래서 이 필요성을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